안녕 얘들아.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달 사항 한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나서 다시 위두랑 게시물에 적혀있는 줌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줌에 참가한 것으로 다시 출석을 인증할 예정이니 꼭 들어와야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모두 시청을 한 후에 줌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이번 주 수업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오늘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저는 98년생으로 호랑이띠입니다. 둘째, 저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셋째, 저의 전화번호는 010-1234-5678입니다.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정답은 선생님입니다. 사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선생님 전화번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로 전화번호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년월일, 국적, 전화번호 중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전화번호입니다. 왜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로 친 식별하다가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별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하나의 핸드폰 번호는 한 사람만이 가지고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적이 한국이다. 혹시 국적이 한국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선생님만 손을 들까요? 아니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손을 들겠죠? 그럼 국적이 한국이다 라는 것만으로 선생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선생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선생님만 손을 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정의 밑에 있는 가로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어도 개인정보라고 적혀 있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국적 하나만으로는 선생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적, 주소, 이름을 합쳤을 때는 선생님임을 나타낼 수가 있죠. 즉, 여러 가지 정보를 합쳤을 때 선생님임을 나타낼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개인정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교과서 19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다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또 우리 지문, 이러한 것들이 다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 옛날로 보았을 때는 호패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처럼 말이죠. 개인정보는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가 쉽게 침해가 됩니다. 그럼 개인정보 침해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침해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수집,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교과서 20페이지에 적힌 바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둘째, 개인정보의 훼손 및 도용.
셋째, 개인정보의 유출 및 제3자에게 제공.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영상으로 같이 봅시다. 다들 영상 잘 봤나요? 이 영상에서 개인정보 침해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곳에 속하는 것 같나요? 선생님 봤을 때는 세 가지 모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생이 확인, 인증되지 않은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죠. 이때 회원가입 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입하는데 이때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탈퇴를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 항상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할 때 인증된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이용 약관을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곳에서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개인정보도 적고 거기서 원하는 정보도 적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얘기를 나누자고 계속 끈질기게 연락이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러한 설문조사나 무엇을 할 때는 개인정보를 원하는 경우 꼭 믿을 만한 곳인지,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폐기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계좌를 통해 악의적인 사람이 대출받았던 것을 보면 두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이 되었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제3자가 사용하게 되는 것 바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범죄는 처벌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영상도 같이 볼 건데 선생님은 이 영상을 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확인해 보세요. 잘 들었나요? 선생님이 왜 깜짝 놀랐냐면은 선생님이 항상 사진을 찍을 때 V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벚꽃을 보러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다가 갑자기 이 영상이 생각나가지고 지문 안 보이게 V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도 지문, 그러니까 생체 정보죠. 이런 지문인 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니 되게 무섭지 않아요? 선생님도 이제 이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뭐 보이스피싱 선생님 진짜 당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 네이버 계정을 누가 해킹을 해가지고 그 중고나라라는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사기 행각을 또 펼쳤어요. 그래서 그 해킹한 사람이 선생님 핸드폰 또 그거를 또 캐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또 뿌리고 이래서 선생님 전화번호로 막 아기용품을 가지고 장난치면 되겠냐면서 이러한 문자도 받아봤고요. 또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알고 있는 게 있냐, 막 이런 식으로도 왔습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때 선생님 해킹당한 그 아이디가 아직도 그 중고나라 사이트에 이제 그 검색을 하면은 그와 관련된 게 나오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거든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아이디도 한 사람당 그 여러 개는 가질 수 있지만 하나의 아이디는 한 사람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해킹으로 통해 가지고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보이스피싱도 많이 연락 오고요. 또 그거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보이스피싱도 오고 또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죠. 그럼 선생님처럼 이런 일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에 보면은 정보 보호 방법 10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영상을 멈추고 그 10가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었나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것만은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법이 있었나요? 선생님은 3가지로 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두 번째는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에 접속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탈퇴하기. 세 번째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e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21페이지에 스스로 해보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e프라이버시는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의 정보가 모두 듭니다. 그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를 탈퇴하면 됩니다. 우리가 10가지 중에 꼭 지킬 수 있는 것을 한 3가지 잡아서 그것만은 꼭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모두 이해했나요? 그렇다면 줌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지금 동영상을 끄고 줌으로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꼭 들어와야 출석이 인정되니까 꼭 들어오세요. 안녕.